9번째 계몽령 선관위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1200여 건의 인사비리, 선거망 관리 부실, 서버관리 부실, 부실관리 투성이 선관위, 형상 기억종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정인으로 나오신 국정원 차장 백종욱의 정언에 의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부실관리, 해킹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선관위는 혁신적인 개선, 제가 제안했던 대만식 수개표, 수집계까지 다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수개표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전환기를 왜곡해서 비판하던데,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게 아니라 대만이라는 나라에서는 우리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처럼 개표장에서 투표를 하고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개표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는 세계 반도체 수출 1위, IT 강국인 대만에서 왜 그렇게 옛날 방식의 투표함 이동 없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그 현장에서 투표하고 현장에서 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100세가 넘은 할머니들께서도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려고 내 표가 소중하다고 주권 행사하시는 그 할머니 한 표 한 표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한 표 한 표라도, 단 한 표라도 속임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직접민주주의, 주권민주주의 실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있다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혁신적인 투표와 개표와 집계까지 의혹이 없도록 개선해야만이 다음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자체 선거든 간에 국민들이 신뢰하고 투표장으로 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처럼 의혹이 많은 사전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감사원의 부정선거 감사도 거부하고 국정원의 의혹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는 이런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간다면 머지않아서 중앙선관위, 지방선관위까지 모두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100여 건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가 패소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말하기를 그 봐라, 부정선거는 없다 아닌가, 모두 패소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재판하는 사람이 바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부정성 의혹이 있어서 재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재판관이 곧 선관위와 한 통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몽령,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헌법재판소라면 가장 권위 있는 헌법을 심판하는 독립기관이며 헌법재판관들은 가장 능력 있는 헌법 전문가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5천만 모든 국민들은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엉터리 헌법재판소, 엉터리 헌법재판관 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일 수가 있는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어느 누구가 인정하겠으며 이러한 헌법재판관들의 심판을 누가 승복하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나는 가장 왼쪽에 있다 스스로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좌파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는 말은 문영배는 극좌파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제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음란물 공유 고교 동문 카페에 총 324회를 방문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324회나 방문했다고 했는데 음란물을 봤는지 안 봤는지 대답해봐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안다면은 빨리 사퇴하라.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역시 우리법 연구회 소속 자신의 친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다면 본인이 양심이 있다고 그리고 염치가 있다면 법적으로 재판 회피 신청하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여동생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공정한 심판을 하겠습니까? 사표를 쓰거나 재판 회피하는 것이 염치가 있을 건데 지금 침묵하고 있고 얼굴 뻔뻔히 들고 있는 것은 염치가 없다는 뜻이고 염치가 없다는 것은 곧 파렴치 아니겠습니까? 이미선은 사퇴하라. 세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 역시 이해충돌 과정 재판 회피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계선은 사퇴하라.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정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개인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휴전선에서는 우리들의 아들, 우리들의 조카, 우리들의 동생, 우리 오빠가 목숨 걸고 휴전선 지키고 군사훈련 받고 혹시나 북한군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맞서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도 못하는 이런 헌법재판관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섯 번째, 불의한 예비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마흔역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이며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렇게 기울어진 재판관들이 과연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한다는 것을 과연 허락하시겠습니까? 3일 전에 춘천지검 지검장인 이영림 지검장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심의관정을 보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가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지켜보는데 너무 불법이 많고 너무나 기울어지게 운영하는 걸 보고 도저히 참다 못해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재판관보다 더 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3분만이라도 말 좀 더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문영배 재판관은 거절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재판관은 안중근 의사 마지막 더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하라고 할 정도로 기회를 주는데 현직 대통령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3분만이라도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정말로 화가 나고 분노를 금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마흔역 즉시 사퇴하라. 만약에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고 60%가 넘을 건데, 이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 탄핵 인용하고 파면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들고 일어나 국민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아까 이야기한 그 5 불리한 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 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 이 국민의 요구가 이 펄럭이는 태극기와